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내리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강한 상승 보여줬던 인공지능 테마도 오늘은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지금과 같을 때는 또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흐름 따라 확실한 투자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광진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함께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욱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이 추천한 필승 종목들이 연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장 루닛이 누적 수익률을 280% 돌파했습니다. 현재 282%의 상승률 누적하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도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 오늘 236% 누적 수익률 새롭게 달성하면서 첫장 두 종목 모두 어마어마한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펨트론이 누적 상승률 95%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저스템이 70%를 돌파해냈습니다. 여기에 한미반도체까지 54%의 수익률 확인하면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성우하이텍이 약 52%의 누적 수익률을, HPSP가 50%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큐렉소가 4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TFE까지 누적 상승률 36% 기록 중이고요. 포스코 DX가 35%가 넘는 수익률 누적하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이 해당 종목 분석하고 응급 처방 내려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주식 투자 방법에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가 있는데요. 시장을 이기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필승 전략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필승 전략 알려주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주식 선생 김광진 쌤입니다. 네, 오늘은 필승 전략으로 이 냉정과 열정 사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이거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냉정과 열정 사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네네. 좋아하는 책인데 네네. 오늘 준비를 해주셔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풀어주실까 개인적으로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네네. 또 기대가 되고요. 네. 먼저 오늘 장 상황 리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 상황은 미국과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미국하고 완전하게 똑같이 간 건 아니겠지만 드론 관련주의 상승도 그랬고요. 특히나
반도체주의 상승이 가장 크게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이 반도체주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또 업황 가이던스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아주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뭐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 제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크게 상승 보였던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미 이렇게 올려드렸다시피 이 내용들 얘기 드렸지만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당연히 높게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좋은 결과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보이는 거 당연하겠죠. 네. 이 내용도 설명드리자면요. 뭐 매출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보다 뭐 2%가량 더 높게 나왔고 작년 똑같은 동기 대비해서는 50% 정도 줄어든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생산량 감축을 기존에 25% 정도 생산량 감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더해서 이제는 30%까지 생산량 감축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면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한 이렇게 수요자 측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선주문을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축한다, 생산량을 감축한다 이 내용들이 반도체 시장에 좋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또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지금 더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도 발표했고요. 거기에 더해 서버용 메모리 수요도 지금 계속 회복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향 매출은 50% 정도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은 반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외에 마이크론 주가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주의 이런 상승들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기로 유명한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 보이는 이런 모습 나오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특히 반도체주의 차트 확인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반도체쌤 빨리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쌤, 반도체 총각인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반도체 먼저 오늘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뭐 이렇게 크게 봐도 정말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 정말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이거 이기자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언제까지 상승을 할지까지는 모르지만 언제 매도할지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오늘 이렇게 약간 유통지수에 관해서 노란톡방에 대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오전에 시작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수페타시스로 거래가 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노란톡방에 이수페타시스의 총 유통 주식수는 4,600만 주니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요. 바로 땡땡땡 점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거래량과 엔비디아 그리고 회사 이런 내용 체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도 감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해서 정말 뿌듯했고요. 이수페타시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가 얘기 드린 세 가지 그 세 가지 사항이 아니면 계속 보유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이수페타시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TLB 보도록 할 텐데요. TLB도 필승 종목이죠. 뭐 필승 종목이었. 이 TLB도 오늘 5.74%, 장중에 최고는 8.51%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바로 다음 종목도 보겠는데요. 넘어가서 네, 프로텍. 네, 프로텍 보겠습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도 네, 이런 5.88% 상승하는 네, 이제 신고가 들어갔죠. 왜 이런 모습들 보이느냐? 제가 한 종목 더 아닙니다. 지금 바로 얘기 드리면요.
반도체 주요 중에서도 집중해야 될 곳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HBM, 뭐 적층으로 이렇게 쌓는 반도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HBM이라든지 아니면 DDR5라든지 아니면 파운더리 이런 내용들에 집중하셔가지고 반도체도 보셔야 더 높은 수익 얻으실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순환매가 반도체 내에서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는데요. 네, 원익 QNC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공정, 후공정 중에서는 후공정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후공정, 패키징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 당연히 파운더리와 그리고 이런 HBM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얘기 드리고 반도체 이만큼 이제 올라왔으니까 반도체 이제는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 진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 전문가이신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반도체 소식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인 반도체주와는 달리 또 자동차주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어땠나요, 오늘 자동차주 상황? 네, 오늘 자동차주는 조금 숨고르기 하는 네.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숨고르기 한다라고 보고 있느냐, 당연히 차트 보면서 계속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신 얘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화신 어제 필승 종목이었죠. 어제 필승 종목으로 얘기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오전에 매수했는데요. 지금 최종 가격이 제가 매수가로 제시해 드린 가격보다 당연히 위죠. 네. 위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매수가를 책정하느냐 하면 좀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 근 것이 이렇게 알파 구간의 이런 상단선입니다. 이제 이기자 시청자분들도 라공기법 알파 구간 상단선 바로 아실 겁니다. 이 상단선을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델타라고는 잡아야 된다고 얘기 드렸나요? 좀 더 크게 보면 이 상승각도, 이렇게 상승각도가 가파르면 3일선을 기준으로 델타라고는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이 가격대가 3일선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의견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3일선 17,100원, 180원 지금 이 정도인데요.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보다는 조금 더 낮았겠죠. 두 틱 차이로 제가 얘기 드린 가격하고 이렇게 두 틱 차이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라곤 기법 공부하시면 이런 각도에 따라서도 델타라곤 어떻게 잡는다. 찰리라곤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브라보라곤은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신 오늘 이렇게 상단선 네. 위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점 여기까지 얘기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대차 안 볼 수 없습니다. 네, 필수 종목 현대차. 제가 한 줄만 그려놨다라고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잇는 한 줄을 그었더니 이런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좋은 모습 보였다. 그리고 이기자 가족분들은 어제까지 다 보유하고 계셨으니까요. 이제 네. 두둑하게 이렇게 배당금도 챙기셨습니다. 배당금도 챙기고 이렇게 상승도 챙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나 현대차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2분기 아직 발표는 안 됐죠. 7월 7일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계속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현대차 안 봐도 2분기 실적 사상 최고 신기록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두둑하게 배당금으로 또 나오겠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 챙겨보시는 이기자 가족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네. 여기까지 보겠고요. 0.74%가 솔직히 조정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현대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 텐데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수 이후에 좀 하락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기술적 분석해놨는데요. 지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오늘 2%, 2.16%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만 현대차,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좋은데 그 밑에 단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넘어가겠는데요. 네,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도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여기 성우 하이텍은 떨어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술적 차트 분석을 좀 해놨는데 보십시오.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여기 이 부분을 터치하고 바로 이렇게 상승. 그리고 오늘 1.46% 정도 하락 나왔지만 이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여기 이 상승 추세선까지 터치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면서 자동차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주까지 차트로 살펴보면서 오늘장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필승 전략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필승 전략 냉정과 열정 사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냉정과 열정 사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나요? 네,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영화화까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냉정과 열정 사이로 제목을 달았나 하면은요. 네. 주식 투자 방법에는 이렇게 한 종목이나 아니면 한 섹터, 한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집중 투자 방식과 이렇게 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냉정과 열정 사이를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그 사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사용하진 않았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물론 집중 투자가 되었건 분산 투자가 되었건 모두 다 냉정함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집중 투자에는 열정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분산 투자에는 열정보다는 냉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제목을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저는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이 기자 가족분들은 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바이오 등등등등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니 이건 분산 투자라고 봐야 될까요? 이 기자 가족분들이 네네. 하시는 건 어떤 투자인가요? 네,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섹터별 집중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산 투자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성장주에도, 그리고 가치주에도,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도,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로 상보되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고루 배치하는 것들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반도체 종목 20종목 사놨다.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여기 2차 전지 여기 이렇게 몇 종목 사놨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는 나름 분산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이거 분산 투자 아니에요. 이건 집중 투자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라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종목 자체가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개인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본인이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도 제가 종목을 무한대로 나열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3종목, 4종목 이렇게 얘기 드리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별 그리고 테마별 이런 집중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자산 규모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수십억 대다, 몇억 대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수천만 원 단위다 아니면 좀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언제 일일이 다 나눠서 투자를 합니까? 거의 집중 투자하시죠. 그리고 우리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다 분산 투자였고 언제 돈 법니까? 그러니까 다들 집중 투자를 하시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 사이에서 이 손실 위험도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 기자 가족분들도 이런 부분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가 손실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 분산 투자는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성장주 가치주 고루 이렇게 분산해 놓다 보니까 한 종목이 오르면 한 종목이 떨어지고 다른 종목이 오르면 또 반대가 떨어지고 이래서 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률 아니면 뭐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점이 많고요. 하지만 집중 투자는 한 섹터, 테마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수익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해지 종목을 보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 기자 가족분들은 해지 종목 보유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지 종목 역시도 집중 투자의 한 부분으로 제가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탄탄한 종목 위주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엄청나게 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아니면 이렇게 널뛰기 하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종목 위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맞춰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뭐 자동차 타는 거에 비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산이 엄청 많다. 그래서 내가 부자다. 이래서 뭐 마흐바땡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 아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장치도 많고 다른 편의시설 뭐 사항도 많아서 이렇게 고루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데 뭐 이제 단종된 뭐 차량 뭐 티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티코를 타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받았다. 이러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망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 집중해서 방어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방어 운전만 하다가 이렇게 밟는다고 해도 속도가 납니까? 잘 안 나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김광진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전문가님을 해지 종목으로 보유한 것 같습니다. 김광진 해지 종목 이렇게 보유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이렇게 해지 종목 가지고 아니면 내가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오늘 급등한 뭐 우선주 같은 이런 부분에 내가 집중해 볼 거야.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주린이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정말 주의하시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앞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더 노력해서 뭐 든든한 해지 종목처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집중 투자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차트 한번 보면서 계속 얘기 드릴 텐데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코스피가 이렇게 2,650을 찍고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수익 이렇게 났다. 매일 수익이 났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는데요. 뭐 오늘은 수익 안 났습니다. 네, 오늘 이기자 가족분들 수익 실험 안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도 뭐 아까 화신 같은 경우에 억지로 짜내면 그렇게 수익 만들 수도 있었겠죠. 수익 실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 수익 실현하는 그런 기록보다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의 계좌가 늘어나는 자산이 증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뭐 특히나 오늘 또 가즈아님께서 가즈아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실적 시즌 오면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을 보인다. 왜냐?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 들으시고 진작에 정리하셔서 한마디로 수익 익절하셨다라고 얘기 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얘기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나서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하고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들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한마디로 예수금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분산 투자보다는 더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라 얘기 드리지만 제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이런 부분들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오셔서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과 위험성은 줄이면서 한마디로 좀 더 집중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로 오늘 필승 전략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종목들로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 함께 구성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 기자 톡센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 이 기자 톡센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의뢰해 주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하이브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 톡센터에는 하이브, 또 엔터주가 도착해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만세님이고요. 하이브 매수가 25만 6천 원에 비중 15%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엔터 쪽에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는 이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봤다고 투자 사유를 남겨주셨는데요. 네네. 네, 응급 처방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세님께서 25만 6천 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만세님께서 25만 6천 원 15%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금 네. 5월을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아마 불안감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유를 알고 계시다면 조금 풀리시겠죠. 지금 네, 다음 분기 한마디로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수익률이 아주 좋은데 최근에 아마 콘서트 관련해서 지금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말 매출로 그리고 한마디로 실적으로 잡히진 않았으나 이런 부분 때문에 3분기에는 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시장의 내용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 말고도 한번 다른 네. 엔터테인먼트사도 한번 볼까요? 뭐 JYP 대표적이죠. JYP도 정말 끝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지금 하이브와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1.88%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다시 하이브로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요.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조금의 우려 때문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5만 6천 원에 15%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요. 이 수익 중인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60일선에 다가가고 있다. 이 60일선까지는 조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끼워서 보면은요. 이 윗부분에 지금 이 윗부분에 앞에 매물대 33만 원대의 매물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이 아래쪽에 지금 24만 원대의 매물대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 28만 원, 27만 원대의 매물대도 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가 충분히 소화가 됐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거래량도 앞의 거래량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지금 하락이 나와도 27만 원, 26만 원대에서는 조금 지지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뉴스 플로어를 좀 따라가시면서 앞으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감안하시면서 여기 밑에 부분까지 내려오면 한 5% 정도는 비중을 좀 더 늘려보실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비중 늘렸는데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다가와 버린다. 한마디로 60일선을 깨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을 깨고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좀 더 포기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에서는 내가 우선 털고 나오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60일선을 뭐 장중에는 깨더라도 다시 60일선 위로 바로 복귀해서 이런 부분들을 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목표가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목표로 볼 수 있는 지점 이 앞에 이 부분을 알파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 정도 한마디 이 부분 약간 아래 정도에서 조금 그 정도 수익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이루실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하이브 내용 마치겠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브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잠깐 업종 얘기, 업종 보면서 이게 코스피 차트 보면요.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제가 먼저 얘기 드렸지만 이런 한마디로 60일선이 한 번의 지지, 그리고 밑에 추세선이 두 번의 지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2,500선의 지지, 더 심하면 2,45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확률은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많이 불안해하시진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의 불안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코스피 지수가 내려올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00포인트 정도 내려왔습니다. 2,650에서 2,550.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오늘 하루 빼고 계속 매일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 보셨다. 이런 내용까지도 얘기 드리겠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겠지만 하락장에서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코스피 차트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네, 엔터주 역시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요. 엔터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부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또 냉철한 분석과 따뜻한 조언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자 톡센터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 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리뷰도 준비돼 있고 탄탄한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현대글로비스. 이미 아시겠지만 현대글로비스 말고도 오늘 필승 종목을 한 종목 더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리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제는 외우셨을 겁니다. 세 가지. 오늘 점점점점 님께서도 아예 제가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질만 해서 유통 주식 수
지금 몇 주입니다라고 올려드렸더니 바로 네, 거래량과 엔비디아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 받았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진짜. 이 수페타시스는 언제까지 끌고 간다? 제가 얘기 드린 이 세 가지가 거래량 터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엔비디아가 뭐 한 10%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졌을 때, 아니면 이 PCB 전체가 꼬꾸라졌을 때, 세 번째 이 수페타시스 회사 아니면 그룹사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이 수페타시스 지금 236% 정도의 이런 상승 보였지만 더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수페타시스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루닛 이렇게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제도 이런 내용 얘기 드렸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 제가 종목 리뷰 시간에 왜 가지고 나왔느냐.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제 오전장에서 지금 AI 의료기기 이쪽 업계에 대해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다. 차익 매물 나오는 것들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사인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지금 루닛 말고 다른 뭐 뷰노라든지 다른 AI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투매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사인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도 20만 원 선에서 20만 원 정말 잠깐 찍고 내려왔는데 여기 이 바로 아래에서 정리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이런 부분들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상승 보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로 떨어질 때도 제가 얘기 드린 세 가지 있죠. 거래량, 두 번째 전체 산업, 대장주 포함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겼나.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도 의견을 노란톡방에다가 얘기 드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혼자서 하시기에는 좀 고민되고 좀 이건가 저건가 하실 때는요. 충분하게 라공기법에 대한 내용 숙지 한번 해보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 숙지가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할 때는 우선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 수익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절반 수익 한마디로 절반 정도 내가 수익을 확정한 이후에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절반 다시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온다면 내 생각이 맞았네. 이게 매도 신호였네. 라공기법에 나온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에 나온 그 매도 타이밍이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 절반도 그때 확정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다 통해서도 라공기법이 정말 활용도가 많다. 활용성이 정말 높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루닛 그런 얘기 드리려고 오늘 종목 리뷰로 가지고 왔고요. 다음 큐렉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이런 상승 보이고 난 이후에 이런 내용들 이 조짐이 보입니다. 시장을 보다 보면요.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시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필승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많은 분들 잘 아실 거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동차 수출이 잘 된다. 그럼 자동차 수출 누가 옮깁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죠. 자동차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수출 좋다. 자동차 실적이 좋다. 현대차, 기아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거 다 내수해서 올릴까요? 내수해서 올리지 않고 수출한다면 그걸 누가 담당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 보겠습니다. 자, 2023년, 2024년, 2025년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기자 포인트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가
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자,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담당하고 있는 물류회사죠. 물류회사인데 역성장을 우려했던 물류가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현대차와 기아의 완성차 수출은 수출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니 수출이 잘 되는데 그걸 날라주는 한마디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배터리 원자재 신사업에도 진출할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 빠진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반기에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 부분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한다. 이 부분까지 얘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어떤 자리에 해당하는가? 자, 이 부분을 알파 구간, 자, 이렇게 바닥 따지는 브라보 구간, 올라오는 이제 앞에 이 상단선을 깨트리는 이런 찰리 구간, 그리고 지금 이후에 델타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를 제가 왜 얘기 드리나?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이렇게 짧게 봐서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정 보일 때도 보이시죠? 제가 이걸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앞에 라공기법의 상단선 이 부분들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 보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델타라곤 잡아야죠. 델타라곤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필승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라공기법 공부해보면 다시 보시죠. 라공기법 앞에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찰리 구간, 델타 구간. 델타 구간에서 조정 보였는데 왜 상단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까? 이런 부분들도 라공기법 공부하시면 충분히 앞에 다른 종목 가지고도 다 예상하고 먼저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이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종목, 필승 종목 플러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플러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종목으로 워낙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수 공정 중에서도 증착 공정, 즉 전공정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럼 저한테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반도체 하면 패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정들이 8개 공정들이 있지만 거기서 후공정에 주목하고 특히나 후공정 패키징 이쪽에 주목하라며 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도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빠르게 매매하는 것들이 좋은 상황에서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전공정도 지금 봐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증착 공정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 다시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올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전공정 이런 회사들은 올해까지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 2025년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구나, 우상향하는구나.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올해 정말 안 좋았구나. 올해 안 좋았구나. 그런데 내년, 내후년 우상향하는구나. 자, 이것들이 다 늘어나고 우상향한다. 제가 이걸 돈을 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다. 자, 그럼 이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자 포인트 두 번째. 기대감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전공정 장비 회사라고 얘기 드렸죠. 반도체 회복과 더불어 태양광,
비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 그리고 풍력 중에서는 제가 특히나 해상 풍력 얘기 많이 드린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2분기 ASP 방향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7월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서 이자 포인트 세 번째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알파 구간을 형성하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브라보 구간,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찰리 구간을 넘어서서 지금 현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 시세를 한번 낸 다음에 이렇게 조정되는 이 구간들이 평이하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폭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이 부분을 넘어섰을 때 훨씬 더 좀 폭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에 제가 기대감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도 지금 거래량, 제가 항상 강조하고 얘기 드리는 거래량 보셔야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상승 보이고 난 다음에 조정 보일 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 드리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상승 이후에 좋은 종목들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래량 조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충분한 가격 조정, 그리고 이런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 조정 등이 있었다. 이후에 이제 바짝 이렇게 거래량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저조하고 이만큼의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앞에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는 건 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을 바라보고 있는 세력들, 일명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한마디로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충분히 끌어올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그럼 여기에서 매집, 그다음에 여기에서 손바뀜 이후에 이 내용들 털 때까지 한마디로 이 매물이 소화될 때까지 전부 다 계속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정 업체,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포집된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 필승 종목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 두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서 오늘 필승 종목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현대글로비스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필승 종목 플러스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필승 종목 2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2개인 만큼 더더욱 놓칠 수 없겠죠.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